특반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오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제재를 교묘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담겼는데요. 우선 석유와 석탄을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몰래 옮기는 방식으로 불법 환적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예멘 반군에 무기를 판매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훔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두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죠. 미국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찬사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강화시킨 것은 하노이 이후에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좀 압박이라 그럴까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좀 강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북한 나오는 보고서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역시 판을 안 깨기 때문에 당분간의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금방 나쁜 반응을 보여서 다시 전체적으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냥 힘겨루기의 일환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지금 예. 북미 간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약 2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스몰 딜로 하자 이런 뜻이죠. 반면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괄 타결식의 빅딜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양측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협상 재개까지는 어느 정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디 한 군데 난항이 아닌 데가 없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쵸? 아이고, 예. 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요즘 SNS 단체방에서 나온 사안들로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한유총입니다. 네. 예, 경향신문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채팅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이용하거나 동원하려 했다는 정황인데요. 오고 간 대화 내용 일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학부모들을 동요시키는 건 폐원 선언이 가장 쉽다. 전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 또 학부모가 똥줄타게 해야 한다. 폐원 예고를 해서 2달 정도 학부모들에게 시간을 주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단 폐원을 예고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정부를 향하게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또 최근에 개학 연기 사태 당시에도요.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항의할 수 있도록 교육부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유아교육과 전화번호를 안내하자는 논의까지 활발하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루 이게 등원이 늦어지면 사실 아이 하루 등원이 늦어지는 건 물론이고 예. 그날 하루 종일 부모님들의 모든 그 계획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막 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혹시 아이들이 그 하루 늦게 나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혹시 그런 내용도 여기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없습니까? 전혀?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화방에서는 집단 휴원이나 이런 예. 휴원이라던가 폐원 논의는 상당히 활발했는데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또 교육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야 할지 이런 내용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개학 연기 사태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한유총은 설립 허가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우리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유총에게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미뤄봤을 때 과연 학부모와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 건지 끝까지 본인들을 위한 방패막이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요즘 미디어 업계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이자 전 TV조선 대표인 방정호 씨가 지난해 고 장자연 사건 의혹을 보도하면서 본인을 언급한 MBC PD 수첩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가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있었던 보도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MBC는 3억 원, 또 해당 편을 제작한 PD 3명은 각각 1억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KBS의 그 최초 보도했던 임종빈 기자도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게 언론사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일이 흔한 일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사로 다룬 내용에 그 예. 취재원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 언론사들끼리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는 일들은 잘 음. 없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음.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이 장자연 사건이 터졌을 때 조선일보라는 사명 그리고 방 씨, 이 임원의 성이 들어가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 소속 기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법적 이런 대응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의혹을 보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자제를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고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노지민 기자도 소송 당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앞날을 아직은 내다보지 못했는데요. 네. 최대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촘촘한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도와주실 건가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자 일 알아서 합시다. 네. 예, 노지민 기자. 갑자기.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